자, 2022년 3월 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대선 여론조사를 비공개 전제로 26차례를 하게 됩니다. 그걸 매일 보고하러 올라간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녹취가 공개되어 있고 내 빨리 가야 돼. 됐어. 뭐 어떻게 내가 뭐 윤석열 만나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테고 여기에 들어갔던 비용이 이제 3억 6천이라는 이 돈이 결국에는 결제를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증이 이게 나옵니다. 명태균 정도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여론조사 비용 원가가 뭐 1억은 들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적게 들어. 맞습니다. 네. 그 돈은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흘러 들어왔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던데요.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돈을 보탠 것도 있고, 예. 이제 자체 조사 의뢰를 받아서 예. 이제 납품하고 이제 돈을 받은 거를 이제 그 대선 조사 하는 비용으로 이제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불법 정치 자금을 대구에 출마한 시의원 한 사람 그리고 경북 고령에 출마한 한 사람으로부터 각각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6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그 돈을 받았고 그 받은 돈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선 여론조사에 또 투입을 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모자르니까 가서 이제 너 당선됐으니 돈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주고 공천을 오히려 해줬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두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네, 받고 있습니다. 자, 녹취 내용도 있죠. 이게 내가 고령군수하고 싶으니까 돈을 줬으니까 공천해달라고 했고 이 사람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만나기도 했죠. 네. 그 내용도 녹취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천 못 받은 거예요. 돌려달라고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돌려줄 게 없잖아요. 왜냐면 돌려줄 돈이 이제 없었으니까 네.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 금액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돌려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회계장부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론조사를 26번 할 때 들어갔던 비용 중에 일부가 대선 과정이잖아요. 다음 지방선거에 공천을 대가로 누군가로부터 6천만 원을 우리 막말로 좀 하면 수발이를 한 거예요.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 돌려주지 않아도 돼.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법정선거 비용 보정받았잖아요. 그 1억 뭐 1, 2천 받은 것 중에서 6천만 원 정도를 이제 거꾸로 돌려주고 6천만 원 뭐 다른 돈과 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꼬여버리느냐 회계적으로. 자, 보궐선거 하기 위해서 1억 몇천만 원이 필요한 돈은 명태균 돈 5,700만 원 그리고 밀양구 영수 9천만 원 그리고 개인 돈 2,700만 원을 가져가서 선거를 했는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을 그 전에 여론조사 과정에서 썼던 그 공천 대가로 6천씩 받았던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제 것이니 이게 회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없죠. 아니 회계적으로 정리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상한 건 아까 무슨 시의원? 네, 시의원하고 또 뭐요? 군수 후보. 군수. 네. 시의원하고 군수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네. 명태균에게 돈을 6천만 원씩 주고 나면 자기는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선한테 줬다고. 김영선에게. 예, 그래서 김영선 사선이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뛰고 있고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 조직을 해낸다고요. 제가 대구 경북 TK 지역, 특정 지역은 이야기를 못해요. TK로 내가 통칭하면 국회의원 한 사람 만나니까 두 사람이 대선 경선 과정부터 엄청 열심히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중에 몸이 부서져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 이제 지방선거 붙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선거가.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한테 야, 돈 좀 달라. 그리고 이거 이제 빌린 걸로 지금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금년 소비자세에서는 그것도 없어요. 현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했던 돈을 이제 받아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받았겠어요? 아니, 노인 변호사, 이거는 이제 우리 강희 씨가 대답해야 될 게 아니고, 그 당시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만 받았겠냐. 이 두 사람은 출마 예비후보 등록은 한 사람은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엄청 놀랄 거고 제가 연락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저는 김영선이 직접 그 뭐 시의원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했을 것 같지는 딜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명태균 씨가 중간에서 김영선 위에 내가 있다. 내가 김영선을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다. 저 용산과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혹시 그런 공천 대가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끌어오고 뭐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두 곳은 지금 김영선 씨가 저를 횡령으로 몰아갔던 그 당사자라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른 거는 또 어떻게 또 다른 하나는 이걸 횡령범으로 몰아넣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나 지금 추락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직접 말씀 들어보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 덮어 씌우면. 그래서 지금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고백하면서 네, 있는 맞습니다. 그대로 다 확인해달라. 국민 여러분이 내가 가진 녹취도 다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횡령하는 게 뻔하잖아요.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느 통장에 있었고 어떻게 나갔느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안 좋은데 이거 다 정빙이 안 되는 돈은 횡령을 다 해버렸다고 몰아세우면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그 국회의원 저 지방 그 군수나 그 시의원 후보는 그때는 공천 대가로 줬다고 해놓고 두 번째 조사는 본인들은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진술했다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들도 사니까. 그렇지 않고 공천 대가로 줬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공천 대가로 6천만 줬다 그러면 그거는 네. 엄청 죄가 커서 그렇죠. 실형을 오래 살아야 될 거예요. 와. 자, 그런 내용까지 지금 그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의 이면에는 이런 이제 부정한 돈이 들어왔고 그 내용은 녹취도 있고 본인도 확인도 했고 네. 당사자가 하는 주장도 녹취 내용이 있다. 이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제공을 했고 네.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방향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희영 씨를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자꾸 나라 망치셔서는 안 되고요. 진실은 정말 진실 밝혀야 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약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꼭 진실 밝혀질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